네, 서버 프로그램 구현 NCS 과목 중에 저희가 008번으로 통과하고 있는 NCS 교과가 서버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필기 키워드 체크 한번 하고요. 실기는 저희가 아직 백엔드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경계선에 지금 있거든요. 백엔드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백엔드를 하고 실습하다가 이거 서버 프로그램 구현 실습 제출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제출하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실기로 할 겁니다. 지금 서버 프로그램 구현, 그 필기만 먼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교과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차례를 보면. 서버 프로그램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뭐 백엔드 개발이니 뭐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시면요. 개발 환경이 ID라고 해요. 그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네. 인테그레이티드 뭔가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쫙 붙어가지고 하나로 탁 뭉쳐 있는 거예요.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개발 인바이러먼트 환경. 인바이러먼트가 환경이죠. 그걸 줄여서 IDE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여기 나와요. 네. 네. IDE. 그래서 IDE를 구축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인 거죠. 뭐 엄청나게 뭐 전문성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IT 업계에서 그냥 흔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얘기가 NCS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숙제는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필기시험을 보는 건 그래도 그런 말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체크가 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뭐 깊은 의미는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하기, 공통 모듈 구현하기, 뭐 모듈이 공통되는 게 있겠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듈을 구현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서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배치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일정하게 그 실행 프로그램을 일정 간격으로 뭐 세팅해 놓으면 배치가 돌고 그러거든요. 서버 단에서 돌고 뭐 백업도 배치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래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날마다 백업이 돼야 되는데 새벽 뭐 3시에 백업이 한번 돈다든가 그 전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항상 남아 있는지를 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래요. 개발자들이요. 그런 거 등등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메일링 서비스가 뭐 날아간다든가 뭐 이런 배치 프로그램들이 여기선 그런 걸 다 뭐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는 없고요. 내용적인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 제가 드린 거 키워드 체크 그겁니다. 키워드 정리. 뭐 저기 텍스트로도 드렸지만 파일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보고 있고요. NCS 서버 프로그램 구현 키워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뭐 짧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길게 해봐요. 길게 한다고 해서 더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컨트롤 F, 컨트롤 V. 구현 도구라고 검색해 볼게요. 나오거든요. 하나.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종류 특성. 자, 그래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면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제이, 넷빈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저작 도구로 구현 도구를 저희가 사용을 한다. 일단 뭐 이클립스는 뭐 자바 개발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이죠,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 툴로 코드가 또 새로 나온 게 여기 이름이 붙어요. 인텔리지 넷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개발 툴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개발 툴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무슨 툴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인텔리지 우리가
그런 데다가 IntelliJ 그러면은 우수성과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위키피디아에서 보시면 네, JetBrains 사에서 제작한 상용 자바 통합 개발 환경. 이 J라는 게 자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IntelliJ, 뭐 인텔리하다, 이클립스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근데 저는 자바 개발 쪽을 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클립스를 사용을 해봤는데 인텔리제이까지는 안 써봤어요. 인텔리제이 뭐 이런 거, 이런 툴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넷빈스라는 거. 이것도 넷빈스라고 이렇게 뭐 설치 이런 게 꼭 나오거든요. 웰컴 넷빈스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넷빈스는 자바 기반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자바, 자바스크립트, PHP, 그루비, 통합 개발 환경,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에라 인바이러먼트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이런 걸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IDE라 내가 처음에 말했던 IDE가 나와요. 넷빈스는 자바로 개발되어 있어 자바 가상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환경에서 사용을 가능하다. 윈도우, 리눅스, 솔라리스, 맥 OS 이런 데 등에서 사용 설치 파일이 제공된다. 개발 환경이에요, 전부 다. 화면이 이렇게 생겼대요. 보시면. 그래서 워낙 요즘은 소개가 잘 돼 있어요. 이런 툴들이 뭐라고요?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도구 소프트웨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아닌 것은 그럼 이거 말고 딴 거 얘기하면 아닌 거지.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형상 관리 도구 이게 뭘까요? 형상 관리 도구.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F, 컨트롤 V 다시 한번 하시면 형상 관리 도구라고 나와요. 네, 형상 관리 도구. 그럼 대다수 프로젝트들에서 여러분들 형상 관리가 뭐예요?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가 요렇게 가도록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 형상이 어디가 구부러지거나 잘라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형상을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의 그 로직이나 아니면 에러가 나지 않고 돌아가는 소스의 그 형상을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 관리는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형상 관리 얘기는 처음 한 건 아니에요. GitHub의 Git도 형상 관리 툴이에요. 그 Git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미 Git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스를 거기다 보유해 놓고 예, 버전 관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버전 관리를 해주는 다른 이제 돈 내고 쓰는 툴들도 있는데 CVS나 Subvergens가 있죠. CVS.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CVS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CVS. 근데 여기 버전 관리라고 하게 돼요. 이런 거. 버전 관리. 그죠? CVS 버전 관리. 그럼 소프트웨어가 따로 나와요. CVS라는 단축, 약어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래요. CVS는 Concurrent Version System, 동시 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동시 버전 관리 시스템.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그 소스의 버전을 관리해줘요. 네, 소스 버전 관리를 쭉 밑에 보시면 한다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어요. CVS. 그리고 서버전스도 되게 유명하네요. 예, 서버전스. 네, 서버전스도 검색을 딱 해보면 서버전, 소프트웨어. 이 서버전은 워낙 이런 이름으로 된 거는 이 버전 관리밖에 없어요. 서브 버전. 그러니까 버전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서브라고 그랬어요, 제가. 메인 코드, 이 코드가 하나 있고 그 코드에서 또 변경된 코드가 있고 또 그 코드에서 변경된 코드가 있고 이렇게 서브 버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걸 Subvergens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고요. 자유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시스템.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SVN이라고 줄여보기도 한다. SVN. 네. 그래서 버전 관리하는 거예요.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남도록 해가지고 형상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중 버전 관리 툴이 아닌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 개발 도구.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ID. ID가 뭐라고요? 통합 개발 도구. Integrated. 뭔가 빌드업 되어진, 쌓여진 디벨롭먼트 개발 환경, 개발 환경. 그래서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 선정은 풍부한 기능과 플러그인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적용 사례가 존재하는 통합 개발 도구, 즉 툭 갖다 놓으면 탁탁 나오는 뭐 그런 모듈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확실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빨리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통합 개발 환경 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빌드 도구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 끝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고 통합 개발 도구 뭔지 아시겠죠? 통합 개발 도구 이거 자체를 여기서 알아볼까? 통합 개발 도구 IDE 위키피디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처리하는 환경. 그죠? 그 안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툴을 여러 개 깔아놓고 얘 썼다 저 썼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서 다. 그러니까 DB 연결, 뭐 DB 뭐 이런 것까지 다 붙어 있어요. 개발 툴에.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지금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종류. 데이터베이스 서버 종류가 뭘까요? 컨트롤 F, V.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 여기 나온 거 잘 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MySQL. 우리가 이거 쓸 거예요, MySQL. 이거 데이터베이스 서버 세 가지인데, 오라클, MS. 오라클은 굉장히 비싼 썬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SQL 있고, MySQL이 무료, 마리아DB하고 지금 통합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이 설치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는 하드웨어 이런 프로그래밍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체크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예요. JVM 이거는 우리가 자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자바 버추얼 머신은 보통 설치가 많이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갑자기 JVM을 설치 안 됐으면 설치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서버에 설치가 되는 거죠. JVM. 뭐라고 나와요? 자바. J가 자바예요. 자바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한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가 뭐냐면 그 통역사를 인터프리터라고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저 사람 영어 통역사고 저 사람 중국어 통역사고 이 사람 일본어 통역사예요. 그러면 뭐 잉글리시 인터프리터 뭐 자파니즈 인터프리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계어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바 언어를 어느 환경에서도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적용 버전 개발 표준에서 명시하여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버전을 적용하고 있죠. 인터프리터 환경입니다. 이걸 깔아주면 다 동일하게 자바가 돌아갑니다. 자바가 돌아가게 해주는 번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할 얘기들은 더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재사용 이런 얘기를 정말 프로그램 짜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컨트롤 F, 컨트롤 V, 재사용, 리유즈, 공통 모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함수 만들 때마다 기능이 비슷한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재사용이 아니죠. 한 함수에 그 비슷한 기능을 이렇게 옵션을 줘가지고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재사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시스템 개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검증된 기능 파악하고 재구성하여 시스템에 응용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재사용. 여기서 함수, 객체, 컴포넌트, 애플리케이션 재사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함수나 객체를 만들어 놓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스 코드를 짜야겠죠. 재사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재사용. 그 얘기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모듈 응집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하시면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찾아져요. 자, 응집도. 응집도가 뭐예요? 이렇게 응축돼서 이렇게 탁 집합체로 딱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내부적인 관계가 굉장히 아주 긴밀한 거예요. 이 변수, 이 함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딱 필요한 애들만 딱딱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값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쓸데없는 막 변수 막 많이 만들어 놓고 잘 쓰지도 않는 거 옛날에 쓰다가 안 쓰는 것도 그대로 있고 막 진짜 해벌적하게 반복 코드가 계속 또 나와 있고 이러면 소프트웨어가 모듈 응집도가 낮다고 얘기해요. 높을수록 효율이 좋고 소스 코드가 딱 필요한 애들만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모집 응집도라는 거예요. 응집도 그게. 그런 게 좋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여러분들 프레임워크 하는데 도대체 뭐냐. 그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컨트롤 V.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정의. 프레임워크가 뭐냐. 여러분들 프레임워크 하는데 프레임은 틀이잖아요. 창틀. 그죠?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틀도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틀이잖아. 틀. 틀에다가 워크. 워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이라고 이 단어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소스를 얘기해요. 소스. 네. 소스들. sources. 소스들. 만들어진 소스들. 네. 그런 것들이 틀이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틀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으로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겠죠?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코드 라이브러리, 도서관, 분류 체계가 잘 갖춰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 라이브러리,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런 A라는 기능을 가진 애가 있는데 B라는 시스템에서 A라는 기능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어이 나 그거 기능 좀 수행시켜줘. 그럼 얘가 어쩌고저쩌고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딱 들려줘.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구멍 뚫어놓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네, 이렇게 인터페이스.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 인터페이스가 프로그래밍에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설정 정보 등의 집합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구성에 필요한 기본 뼈대를 제공하는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애매하죠, 말이. 네, 프레임워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프레임워크, 위키백과 볼까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개념 구조이다. 간단한 뼈대, 그죠?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서 골조, 프레임워크라고 한다. 이렇게 매우 폭넓은 정의는 이 용어를 버즈워드로서 특히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사용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쓰는 그런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용어를 버즈워드라고 뭐 이렇게 여기 말 정의도 있죠. 명확한 합의와 정의가 없는 용어 여기저기서 막 쓰는 말을 버즈워드라고 한다고 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이거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중에 W3 스쿨스에 보면요. 여기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들어가 볼까요? 부트스트랩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부트스트랩 하는데 이거 뭐예요?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모바일 웹 무선 웹사이트를 개발할 가장 인기는 HTML, CSS 및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갖다 쓰면은 쉽게 구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한다. 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도 사실 이게 뭘 짜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특징. 프레임워크의 특징 볼까요? 컨트롤 F9. 바로 밑에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특징은요.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미리 누군가 이만큼 짜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쓰면 내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뭐지? 조립식 건물 보셨어요? 조립식 건물? 이미 프레임 다 있죠? 갖다가 탁탁 낀 다음에 옆에 밑에 까는 판부터 해서 옆에 세우는 벽면까지 전부 갖다 끼면은 몇 평짜리는 어떻게 끼면 되고 몇 평짜리는 어떻게 끼고 구조가 A형은 이렇게 끼고 B형은 이렇게 끼고 스타일마다 다 만드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죠. 건물이 금방 지어져요. 이렇게 모듈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연결시키면 잘 연결돼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 네. 재사용성. 한 가지 기능이 여러 가지하고 연결시키면은 또 걔가 겸하여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사용성. 확장성. 네. 집을 지었는데 벽면이 여기가 평수가 이렇게 좁다가 대회의장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저기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삼성 코엑스 그 전시장 가서 그 회의실 컨퍼런스 보면은 거기가 만약에 하나로 트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홀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파티션이 쫙 움직여요.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홀을 뭐 네 개인가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큰 홀로 또 중간 큰 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확장성이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제가 확장성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했죠? HTML 만들 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IMG, 이미지 태그만 써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이미지를 이렇게 DIV로 담아가지고 만드는 이유는 확장성 때문에 그렇다. 왜 그랬어요? 이 확장성이 그때 무슨 얘기였어요? 이미지만 가지고 위치 이동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글씨도 필요해. 뭔가 다른 이미지가 또 나와야 돼. 그러면 div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다른 이미지 넣고 여기 안에 글자도 넣고 해가지고 여기서 안 보였다 튀어나오게 하고 이 박스 안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죠? 확장성 있죠? 이게 확장성이라니까. 변형해서 거기서 더 뭔가 애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의미의 확장성과 비슷한 얘기예요. 즉, extensibility. 네, 그래서 확장성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에서는요. 그 다음에 제어의 역흐름. 프레임워크의 코드 처리 흐름을 제어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메서드를 호출해서 프레임워크가 이 한 가지로만 프로그램이 흐름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케이스를 뭐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제어의 역흐름, 즉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흐름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죠. 굉장히 유동적인 거죠.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프레임은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모듈화, 재사용성, 확장성, 제어의 역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그렇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칙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칙. 자,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왜 테스트할까요?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거든요.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뭐 우리 그 게임 회사들도 테스트들 하죠. 론칭하기 전에 에러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구현이 요구사항대로 잘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들을 잘 보시면 그래요.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및 소스 코드를 테스팅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왜 개발자한테 최종 테스트를 안 맡기죠?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자기가 맨날 테스트하는 방식이 똑같을 거예요. 에러 안 나요. 이렇게. 에러 안 나요. 근데 사용자는 BC 이렇게 테스트할 수도 있거든요. 거꾸로 테스트했는데, 야, 이럴 때 에러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개발자 자신이 한 거는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결함 제거 법칙이 있는데, 여기 낚시 법칙, 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데, 네, 낚시의 법칙은 뭐예요? 특정 자리에서 물고기가 잘 잡혔다는 경험을 알고 있는데, 네. 소프트웨어 제품 결합도 특정 기능 모듈 라이브러리에서 결함이 많이 발견된다. 뭐 이런 경험적으로. 야, 이런 데서는 에러 원래 잘 나는데, 이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 전체 결함의 80%는 소프트웨어 제품 전체 기능의 20%에 집중되어 있다. 중요 기능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능의 20% 아주 특정 기능들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주 주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완벽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가능한가요? 완벽하게 테스트 다 끝내서 에러 하나도 없어. 오케이, 오늘부터 출발 했는데 바로 다음날 에러 나요 라고 신고가 막 들어요. 우리가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들까지 다 동원해서
테스트했는데 에러가 난다니까요. 네, 불가능해요. 인간이 한 거라 어디엔가 구멍이 또 있다 이거죠. 네. 그럼 또 그거 정리해서 일정 세워가지고 고치고 또 보완하고 그러니까 그 마이너 버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1.1, 1.2, 1.10, 1.12, 1.13 이렇게 번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계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 그죠? 처음부터 테스트를 발견이 목적이긴 하지만 개발 초기 이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계속 개발을 해 나갑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결함들이 좀 덜 생기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살충제 패러독스. 뭐야, 이거. 그죠? 살충제 패러독스. 살충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 실행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딱 정해져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테스트 안 하면 발견되지 않는 결함들이 있겠지. 그런 걸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류 부재의 궤변. 너 궤변을 놀아놓지 마. 논리적인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되는 막 그런 얘기를 궤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류 부재의 궤변.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오류를 발견하고 제거해도 품질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되게 웃겨. 오류도 없어. 근데 사용자 요구사항이 잘 반영이 안 돼서 만족을 안 해. 사용자. 에이, 이거 내가 말한 대로 안 돼 있네.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 에러도 안 되고 완벽해요, 프로그램이. 소용없다니까? 잔금 안 줘요. 네? 1,000만 원짜리다. 500만 원 주고 이제 잔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안 준다니까요? 안 줘요. 네, 요구사항하고 달라요. 고쳐주세요. 고쳐줄 때까지 안 줘요. 아시죠? 당연한 거겠지. 그거 줘버리면 안 고쳐주면 어떡해요? 아, 이제 다 돈 받았으니까 땡. 보통 이제 그 업체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 있는 얘기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요 중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중에 이 원칙이 좀 아닌 것을 골라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서버 프로그래밍 구현은 뭐 실제로 서버 프로그램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서버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백엔드 깔고 그 프로그램 약간 작성해가지고 나왔을 때 제가 이게 바로 서버 프로그램 구현의 실기 내용이다. 그거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출하세요. 하다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점심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